저는 한살림 조합원 8년차, 매주 한 번 이상 한살림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주로 식재료를 사세요? 주변 환경, 특히 거주지 인근의 식품 매장 구성은 개인의 식생활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갈 때 꼭 자주 가는 한살림을 포함한 마트가 근처에 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슈퍼마켓이나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식단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죠. 매주 한 번은 보러 가시는 장. 어떤 마트를 선택할지 신중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한살림에서 장을 봐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집밥을 해먹은 유기농 집밥들로 구성해봤어요. 지난주 화요일 6월 2일은 유기농 데이였잖아요. 친환경이 주는 의미, 유기농 집밥의 의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모든 재료를 다 100% 유기농으로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연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살림에서 꼭 장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보약인 제철 채소들은 한눈에 볼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추가공식품 없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철의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식품으로 만드는 볼섬의 한살림 식재료로 만드는 집밥 메뉴들 같이 구경해 보시겠어요? 한살림 광고는 아닙니다. 우선 아주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애호박의 시절이 왔어요. 저는 자연성장 애호박을 한살림에서 처음 보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늘 왜 모든 애호박이 크기가 다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닐에서 인큐베이팅만 한 애호박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살림 애호박은 보이면 늘 한 개씩은 장바구니에 담아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애호박을 만지고 요리해보면 진짜 식재료의 생명을 느끼기도 해요. 저는 이 시기에만 나오는 둥근 호박, 조선 호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애호박이나 돼지호박도 괜찮아요. 깨끗이 씻은 애호박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아이들이 있다면 더 잘게 잘라주셔도 됩니다. 손바닥에 올라갈 만한 작은 찌개 냄비에 담아요. 저는 오늘 저수분으로 뭉근하게 매운찜을 할 겁니다. 다진 마늘도 필요해서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한두 작은 술로 다져줍니다. 새우도 준비해주세요. 저는 집에 있는 냉동새우를 해동해서 썼습니다. 애호박 위에 새우를 올려준 다음 다진 마늘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두 큰술도 첨가해 줄게요. 요만큼의 물로 뚜껑을 꼭 닫아 찜을 할 거거든요. 한식간장 한 큰술도 함께 넣어주세요. 저는 넣지는 않았지만 양파 슬라이스를 반 개 같이 넣어도 단맛이 더 올라갈 겁니다. 불을 중불로 올리고 뚜껑을 닫고 뭉근히 익혀주세요. 10분 이상 저는 뭉근히 익혀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타지 않는지 충분히 채소와 육수가 우러져 나오는지 보면서 뒤적거려주세요. 어느 정도 애호박이 부드러워지면 고춧가루 한 큰술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 매운 것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찌개라고 하기엔 물기가 없고 볶음이라고 하기엔 물기가 많은 상태가 되면 국물을 드셔보시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소금을 더하시면 돼요. 다 완성되었어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제철 애호박으로 해먹으면 좋을 매운 애호박 새우찜입니다. 반찬으로 드셔도 좋지만 순두부나 두부를 같이 넣어 간을 약하게 해서 그냥 드셔도 좋아요. 제가 여름에 꼭 해먹는 감칠맛 폭발의 메뉴랍니다. 우선 한살림의 새로운 제품인 사과 라이트 발사믹 제품을 살 겁니다. 화이트 발사믹을 대체할 수 있는 맛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살 겁니다. 드디어 토마토의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저는 그냥 토마토도 많이 쓰지만 칼라토마토와 애플토마토 등 다양한 품종을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색감이 예뻐서 기분도 좋지만 색깔별 다양한 항산화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애플 토마토 하나, 컬러 토마토 하나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그리고 양파도 바구니에 담습니다. 자색 양파는 그냥 양파에 비해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좋은 데다가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해서 항산화에도 뛰어나죠. 특히 요즘 나오는 조생종은 정말 맵지가 않더라고요. 집에 와서 집에 있는 화이트 발사믹 제품과 비교해서 맛을 보았거든요. 더 달콤하고 맛있길래 찾아보니 100ml에 46g의 당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조절하셔서 쓰시길 바래요. 저는 마리네이드 절임액을 쓸 거라 실제로 먹는 양이 많지 않아 한두 큰술만 넣었습니다. 화이트 발사믹 대신 사용해도 좋은 제품 같아요. 칼라 방울토마토와 애플 방울토마토 20알 정도 꺼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자른 후에 용기에 담아줍니다. 자색 양파 반 개도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취향에 따라 다져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용기에 같이 담아줄게요. 이제는 고수를 자를 거예요.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 빼셔도 좋지만 고수 들어가면 전 너무 맛있더라고요. 한살림에서 허브가 나오면 제일 자주 사는 것이 고수 같아요. 특히 여름 오이와 토마토와 잘 어울리는 허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수를 얇게 다져서 용기에 같이 담아줄게요. 이제 마리네이드를 해볼 겁니다. 한살림 사과 라이트 발사믹 2큰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에서 3큰술. 양은 용기 크기에 맞춰 가감해 주셔도 돼요. 저는 올리브 오일 좀 더 추가할게요. 한식 간장 1큰술. 너무 단맛이 싫으신 분들은 라이트 발사믹 양을 조절해 주셔도 좋아요. 마리네이드가 충분히 다 섞이게 되도록 뒤적거려 준 후에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6시간 또는 반나절이 지난 후에 먹을 거예요. 저는 오후에 만들었으니 내일 아침에 먹어볼게요. 다음날 아침 꺼내봅니다. 올리브 오일이 좀 굳어 있을 수 있으니 상온에 잠시 두세요. 그동안 간단히 달걀 스크램블을 해볼게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와 같은 산성 식재료와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되기도 하지만 소화를 돕기도 하고 혈당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스크램블 옆에 먹을 만큼 들어 같이 식사해주세요. 맛있고 상큼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참, 유제품 드시는 분들은 브라타나 모짜렐라 같은 치즈 위에 같이 올려 먹어도 맛있는 메뉴가 될 거예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 다양하고 맛있게 이용해보세요. 요즘 한살림 가시면 아스파라거스 자주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특히 자색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해서 구매하는데요. 자색 아스파라거스는 색은 더 어두워서 질겨 보이지만 초록색보다 더 부드럽고 달며 안토시아닌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하거든요. 저는 질긴 걸 싫어해서 기둥이 얇은 걸로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손질도 간편하거든요. 자색 아스파라거스는 신기하게 가열하면 보라색이 흐려져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아스파라거스는 우선 밑둥을 제거해 주시고요. 줄기에 좀 단단하거나 질겨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칼로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양파 반 개는 슬라이스 해주는데요. 저는 자색 양파가 있어서 썼는데 당연히 일반 양파를 쓰셔도 됩니다. 예열된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요. 잘라둔 양파와 아스파라거스를 팬에 넣고 부드럽게 볶아줄게요. 참, 소고기도 후다닥 잘라줄게요. 한살림 냉동 제품인 유기한우 샤브샤브용 제품이에요. 얇고 부드러워서 아이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살짝 냉동기가 가시면 얇게 썰어줄게요. 한살림 샤브샤브용이 없으면 유기한우 불고기감도 괜찮은 대안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두께만큼 얇게 잘라줄게요. 아스파라거스와 양파가 잘 익고 있어요. 아스파라거스가 부드럽게 익으면 잘라둔 소고기를 넣어 같이 잘 볶아줍니다.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다가 잘 볶았습니다. 간은 간단히 소금으로 해주겠습니다. 소금은 조금씩 쳐가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좀 더 풍미를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 홀싸움 집밥 예찬에 있는 만능 양념인 간장과 다진 마늘을 3대1로 넣어 간을 더해주세요.
그런데 소금만 넣어도 맛있어요. 접시에 옮겨 담고 참기름, 후추 조금,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간단하지만 제철의 아스파라거스를 맛있게 맛볼 수 있는 건강한 유기농 집밥 메뉴였습니다. 단백질과 채소 볶음의 조합은 늘 식고도 건강한 집밥의 메뉴 포맷이 되지요. 철은 지났지만 쭈꾸미가 생각나신다면 한살림 쭈꾸미 냉동 제품으로 쭈꾸미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살림 쭈꾸미 제품입니다. 해동 후에 쭈꾸미를 손질해 줄 거예요. 쭈꾸미 머리를 뒤집으면 내장과 먹물 주머니가 나와요. 손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내장 전체를 조심히 떼어냅니다. 머리 아래 중심에 있는 잎은 손가락으로 누르면 툭 빠져요. 양쪽 눈도 칼로 도려내듯이 살짝 떼어냅니다. 빨판에 낀 이물질들은 굵은 소금 또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가며 씻어주세요. 취향에 따라서 껍질을 벗기셔도 좋은데 저는 이번엔 그냥 껍질을 넣어서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를 잘라주겠습니다. 유기농 무 4분의 1개를 얇게 잘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무가 들어가야 맛이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대파를 어슷 썰고 양파는 채 썰어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물 1.5리터를 넣고 다시마 한두 장을 넣고 끓여줍니다. 잘라둔 무도 함께 넣어 육수를 내줄게요. 10분 후 다시마를 꺼내줍니다. 채소가 잘 우러나면 쭈꾸미를 넣어 끓여줄게요. 올라오는 거품은 걷어주세요. 그리고 난 후 다진 마늘 반 큰술, 그리고 잘라둔 양파도 넣어줍니다. 국간장 한두 큰술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 보면서 간이 모자라면 소금으로 간을 더합니다.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둔 알배추 2줌도 같이 넣어 끓여줄게요. 느타리 버섯이나 미나리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 1, 2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보고만 있어도 속이 시원해지는 쭈꾸미탕입니다. 쭈꾸미철에 먹으면 더 좋겠지만 냉동 제품이어도 충분히 신선하더라고요. 쭈꾸미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질 수 있으니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살림 얇은 삼겹살은 아들이 좋아해서 많이 사두는 제품 중 하나예요. 이번에는 간단히 삼겹살을 굽고 미나리 겉절이를 올려 먹는 저탄수 식사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유기농 미나리도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얇은 삼겹살을 200g 정도 구워줄 거예요. 중불에 달군 팬에 얇은 삼겹살을 넣어줍니다. 저는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혔어요. 그러면 타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익죠. 뚜껑을 열고 앞뒤로 잘 구워주겠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후딱 미나리 겉절이를 만들게요. 깨끗이 씻어둔 미나리를 4,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겉절이 양념은 정말 간단해요. 멸치 또는 까나리 액젓 1큰술, 한식 간장 1큰술, 식초 1큰술, 참기름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순서대로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양념이 잘 벨 때까지 간단히 버무려 주세요. 그릇에 구워둔 삼겹살을 올리고 겉절이를 올려 서빙합니다. 저는 저탄수 식사를 할 때 종종 이렇게 먹어요. 상큼하고 아삭한 미나리 겉절이가 삼겹살의 느끼함을 정말 잘 잡아준답니다.
마늘종이 나오는 계절이죠. 그래서 제철에 보이면 꼭 한 단씩 사보곤 한답니다. 다른 식구들은 안 좋아하는데 저는 마늘종 무침을 좋아해서 종종 해먹거든요. 이것은 저만을 위한 메뉴입니다. 마늘종은 깨끗이 씻어서 지저분한 밑둥은 제거하고 4, 5cm 길이로 잘라줄게요. 마늘종을 살짝만 데쳐줄 거예요. 끓는 물에 소금 1티스푼 넣고 자른 마늘종을 데쳐줍니다. 아주 짧게요. 30초에서 한 1분 사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끓이면 아삭함이 없어지거든요. 다 데쳐지면 꺼내서 찬물에 헹궈 색과 식감을 살려주세요. 볼에 넣고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1큰술, 한식간장 반 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음 참깨 1작은술. 이렇게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두면 양념이 더 잘 배인답니다. 주로 반찬으로 먹지만 저는 꼬마김밥을 쌀 때 속재료로 활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계란말이랑 마늘종이랑 넣어서 작은 사이즈로 말아주기만 하면 끝! 아삭아삭한 식감이 저는 단무지보다 좋아요. 여러분, 한살림 재료로 만들어본 유기농 집밥 어떠셨어요? 초가공 식품 하나도 안 들어간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큰 식재료로 만드는 집밥은 우리를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하고 원천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홀수만 식사를 응원하겠습니다.